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노란불, 한국 경제는 빨간불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데 그 근거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월가 국채 전문가들이 이 국채 금리의 하향, 그런 부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무부장 같은 경우에도 10년물 미 국채 금리 하향 안정성에 대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 왜 그런지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트럼프 랠리가 시작되면서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상승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시장 금리의 벤치마크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근데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아무래도 경제에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금리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는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를 내리라고 단기금리를 정책금리 단기금리를 내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는 단기금리뿐만이 아니라 이 장기금리가 중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유로 이 금리가 좀 내려와야 된다는 이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위해 가지고 금리를 좀 낮추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금리가 너무 높다는 얘기뿐만이 아니라 10년물 그 국채 발행을 좀 늘리지 않고 늘리면은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늘리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해서 금리 수준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또 미국의 은행들의 건전성 규제 중에서 국채 보유를 좀 뭐라 그럴까요? 풀어주는 국채 보유를 더 많이 하게끔 하는 조치들을 또 지금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조치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국채 보유를 많이 하게 되면 수요가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과 국채 금리는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오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조치들을 하면서 시장에서 주요 IB들이 10년물 국채 금리의 연말 수준을 하향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4.3에서 4.0% 그리고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4.5에서 3.8%까지 내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올 초보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약 한 10년물 기준으로는 50bp, 0.5%포인트 정도 낮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장기 국채의 발행 물량을 어떻게 유지하고 늘리느냐에 따라서 국채 금리가 또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연관성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미 국채 금리 하락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도 벌이고 무역 전쟁도 벌이고 이런 와중에서 조금 더 영향이 크다라고 분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설명드렸던 얘기는 어떻게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규제의 이슈였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관세가 이제 부과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잖아요. 관세 부과되면 미국 경제 괜찮냐, 뭐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맞습니다.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만큼 관세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뿐만이 아니라 경기 둔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경기가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 자산의 수요는 줄고 안전 자산으로 가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말씀드렸듯이 국채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또 내려오게 되는 이러한 어떤 경기 우려에 대한 우려 그게 있었고 아주 단편적인 것이 뭐 지난달에 그 미국의 그 정부 효율부 앨런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연방 공무원들을 줄이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9월까지 30만 명 정도의 인원이 해고될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됐었는데 이러한 것도 보면 고용 시장에 나쁜 충격, 부정적인 충격을 줘서 경기 침체를 올릴 것이다. 경기 침체 확률을 올릴 것이다. 이러한 것도 같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연준은 경제 성장률의 전망치를 낮추고 뭐라 그럴까요? 물가 전망은 높이고. 근데 사실 미국 경제의 최대의 적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여전하잖아요. 그렇죠. 네,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FOMC 그 공개시장운영위원회 그 회의에서의 결과는
금리를 동결을 했고 그와 더불어서 경제 전망의 그 내용을 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을 2.1%에서 1.7%로 0.4%포인트 내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통화 정책의 기준이 되는 근원 인플레이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 인플레이션을 2.5%에서 2.8%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은 전망치를 낮추고 인플레이션 전망치는 올려서 일부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1.7%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인 1.8%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지만은 지난해와 지지난해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면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평균적으로 네. 보면.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는 안 갈 거로 보이는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이것이 향후의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연준의 판단이 파월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었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파월 의장이 처음에 이제 임기를 시작할 때도 코로나 위기 때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때도 일시적인 거다. 그래가지고 네. 비판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실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비판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관세로 촉발되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이제 관세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무책임하게 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그렇죠. 연준 의장의 입장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듯한 앞으로도 이런 힘의 줄다리기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연준의 입장에서는 이제 물가를 관리해야 되는데 트럼프 네. 대통령의 모든 경제 정책이 관세를 뭐 예를 들면 관세도 수입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거고요. 또한 감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세와 법인세의 어떤 뭐 감세 기간을 연장하거나 또 내리는 이런 것도 수요를 늘려가지고 물가 압력을 높일 수 있는 거고요. 규제 완화도 궁극적으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올려주는 건데 연준은 그걸 낮춰야 되니까 예. 아무래도 거기에서는 좀 정책적인 갈등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월가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예외주의 이런 부분이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긴다면서 1970년대 이후에 미국 그 증시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좀 표시하기도 했는데 그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성장과 좀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매번 장재질 대표님을 통해서 이 부분 좀 점검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한국 경제로 넘어가 보면 또 답답한 게 많습니다. 앞서서 이제 한국 경제는 빨간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내수와 그 뭐랄까요 수출이 동반 부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수출 같은 경우에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반도체에만 유독 집중되어 있는 듯한 느낌은 올해도 좀 큽니다. 예. 예. 지금 3월 20일까지 연초부터 3월 20일까지 우리 수출을 쭉 보면 예. 반도체 수출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예. 그리고 자동차가 또 10%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30%가 되는데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에 아주 집중 그 타겟에 되는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올해 수출이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론 뭐 반도체에 대한 관세 때문에 작년에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올해 뭐 기저 효과 아니면은 많이 밀어냈던 거에 대한 효과로 반도체 수출이 부진한 거는 맞습니다. 지금 네. 2월 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3% 감소했어요. 근데 네. 다행히 3월 20일까지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을 보면 반도체가 조금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품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역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그 올해 2분기의 어떤 수출 경기 네. 거기에 보면 반도체 경기의 어떤 지표가 1분기에는 60점 정도 됐다고 하면 2분기에는 110점 정도로 올라갑니다. 거의 2배 정도 올라가서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와 HBM의 그 가격이 좀 2분기부터 올라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반기에는 좀 더 시장이 좋아지는 예. 그런 결과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이지는 않지만 말씀드렸듯이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제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 증가율로 보면 작년 하반기에는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증가했었는데요. 지금 1, 2월 달만 보면은 뭐 거의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수출 증가율 자체가 한 자릿수로 이렇게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수출 경기는 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반도체, 승용차, 철강 제품 순으로 이렇게 나열한 저희가 그 표도 보여드렸는데 반도체 쪽으로는 성장 동력이 유지 중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려가 되는 건 분기별로 증가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 그런 그렇죠.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리네요. 아무래도 이 증가율이 둔화된다고 하면 우리 경제 성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수출이 거의 5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반 정도 되는 수출의 성장 기여도, 수출이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올해 경제 성장률에도 이것이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말말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를 못 보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 경기 침체 이런 부분도 항상 도사리고 있는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건설 경기의 부진은 이 올해 지금 현상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었죠. 네. 그래서 작년 성장 기여도를 보면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부터 수출이 상당히 이제 건설이 되게 안 좋았었는데요. 일단 한국은행의 그 전망을 보면은 올해 상반기까지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로 보여요. 근데 네. 말씀드렸듯이 작년 2분기부터 건설 기성이라고 산업 활동 동향을 보면 건설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 활동을 표현해주는, 나타내주는 건설 기성이라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작년 2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전기 대비 마이너스로 위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올해 1월 달에 이제 3월 초에 발표한 1월 달에 산업 활동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27%나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시간이 갈수록 계속 위축이 돼서 어떻게 보면 올해 1분기가 거의 뭐 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대표해 주는 것이 우리 이제 전체 기업들의 부도 네. 그 기업 수들을 보면 약 한 작년 동기 대비 약 한 117개가 더 늘었는데 그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부도 기업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건설 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 부동산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된다는 부분이 이제 건설 부분의 부진을 잘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건설 부분 측면에서도 저희가 다뤄드리고요. 증시의 흐름 봤을 때 환율도 중요합니다. 오늘 환율이 1,469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 약세에 미국 증시 침체 이런 일은 좀 이례적이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고환율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 닿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환율? 예. 사실 그 올해 들어서 달러의 그 강세 자체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 대비 현재 달러의 전반적인 강세 정도는 약 한 5% 정도 이제 줄어들었다. 약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에 대한 원화의 가치는 오히려 좀 더 약화가 된 부분이 있죠. 네. 그러니까
달러 원 환율하면 달러 가치에 대한 원화의 어떤 그 가치의 어떤 비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달러가 이렇게 약세가 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면 원화가 가치가 유지된다 그러면 달러 원 환율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관세로 인한 수출에 여태까지 얘기했듯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주요 통화 중에서 위안화가 우리 원화와 같이 달러가 강세가 돼도 위안화가 약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맞습니다. 가치가 예, 안 변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달러 그 가치 변화와 상관없이 지금 약세를 보이거나 그 가치가 유지가 되고 있는 위안화에 원화가 상당히 동조되고 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 뭐 약간 그 리스크 프리미엄이 우리 한 $20당 20에서 3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달러 원 환율이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중국의 영향도 많이 받고 상대적인 그런 기울기 이런 부분도 환율에 잘 적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인 흐름을 쭉 점검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네, 장재철 피나클 경제연구소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고맙습니다.